요즘 투자 중개형 ISA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한 데가 지금 지난 시간에 운용 방식에 따라서 1임형, 신탁형, 중개형 이렇게 나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1임형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 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했고, 신탁형은 보통은 은행에서 예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중개형은 주식 투자, ETF 본인이 선택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임형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펀드마다 수익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익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가 60% 수익률이 났는데 거기에 1%다라고 하는 거랑 20%의 수익률이 났는데 거기서 0.5%만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는 거랑 이게 수수료가 낮다고 다 좋은 거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라서 과거 수익률을 좀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신탁형은 보통은 예금을 하는데 이렇게 예금처럼 완전히 안전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요, 각 은행들마다 똑같은 정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교하는 의미가 크지는 않고 ISA 담보화에 들어가면 1임형과 신탁형에 대해서는 수수료 비교를 다 해놨습니다. 1임형과 신탁형 어디에서 수익률, 수수료를 비교해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거를 일일이 다 증권사, 은행들을 막 찾아서 들어가 볼 필요가 없고요. 여기 금융투자협회에서 ISA 담보화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엑셀로도 축출할 수가 있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탁형 한번 들어가 본 건데요. 보통은 신탁형은 예금 적금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은행들에서 어떻게 수수료가 차이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들의 예금은요, 이렇게 안전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게 수수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믿고 맡기는 투자 전문가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1임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어떤 거를 골라야 되는지,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날 것인지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어떤 증권사에서 예전의 수익률이 어땠지? 라고는 ISA 담보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비교해 보실 때는요, 같은 기간을 보셔야 돼요. 6개월, 1년, 2년 출시 이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출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을수록 누적 수익률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되게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같이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키움 기본투자형 초고위험 상품 같은 경우에 6.7%, 메리츠 ISA 고수익 지향형 이게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나와 있는 거는 과거 수익률이지 지금 미래 수익률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이 어땠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하다 보니까 잘 투자를 했지만 장이 너무 안 좋아서 마이너스가 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위험한 거에 투자하는, 나는 공격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손실을 많이 보기도 하니까요. 참고를 해보실 수는 있고 같은 기간 내에 비교를 해보시라. 하지만 이게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투자중개형 ISA가 신설된 거고요. 그 전에는 없었고 그 전에는 신탁형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신설된 이후부터 중개형 ISA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 특히 2030에서 굉장히 많이 개설을 했다라고 해요. 제가 이제 중개형 ISA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선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이제 수수료의 싸움일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만 가입이 되는데 NH투자증권,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네 곳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NH투자증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무증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QV증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비교하고자 하는 거는 좀 더 수수료가 저렴한 나무증권이라고 나온 데는 온라인 MTS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증권사 가서는 지점에서는 안 돼요. 지점에서 가능한 게 QV고요. 이 경우에는 좀 더 QV가 나무증권보다 좀 더 수수료가 비쌉니다. 네, 일반 주식 수수료는 나무증권이 0.01%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0.014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고요. KB증권은 0.19%로 높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식 계좌의 수수료보다요, 중개형 ISA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의 수수료가 더 저렴한 걸로 나와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의 경우에 요즘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2024년 올해 가입을 하고 이벤트를 신청한다라는 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0.0036396%로 가장 낮았고요. 미래에셋도 동일하게 낮습니다. 미래에셋은 지금 이벤트 기간은 아닌데 중개형 ISA 주식 수수료는 이렇게 낮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무증권은요, 올해 가입하면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그러니까 12개월간 0.004% 정도 수수료가 있고,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나면 0.01% 수수료, 그러니까 일반 주식계좌 수수료랑 같아지는 거죠. KB증권은 올해 가입을 하고 또 이벤트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0.0044792% 이 정도의 주식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저렴한 거는 한국투자증권 올해 이벤트 있을 때 가입하시는 거, 그리고 미래에셋도 이벤트가 아니지만 가장 저렴한 한국투자증권의 이벤트랑 같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저렴한 데가 지금 올해 가입했을 때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요즘 투자 중개형 ISA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증권사들이 우리 증권사에서 와서 하려고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뭐 여기 우리가 어느 기간 안에 가입을 하고 얼마 돈을 넣으시면 어떤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라거나 뭐 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라거나 그런 이벤트들이 있으니까요. 요거 캡처 하셔가지고 어디가 괜찮은 이벤트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일임형 ISA의 과거 수익률을 좀 비교해 봤고요. 그리고 중개형 ISA에 관심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를 비교하는 게 중요해서 수수료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재테크를 극대화할 수 있는 ISA 활용 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